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어려웠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일단 최상위권이 만약에 어려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휘력을 무조건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휘력이 부족해서 이번 시험이 특별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번 시험 최상위권한테는 비슷했고요. 최상위권이 이제 배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550 이하이신 모든 학생분들, 물론 또 200점 이하이신 분들 정도는 사실 어느 시험을 보든 그냥 그때 컨디션에 따라 다르니까 200점에서 550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수강생 분들, 수험생 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이번 시험이 왜 어려웠냐? 크게 한 3가지 포인트 정도가 있을 겁니다. 첫째, 어휘가 유난히 어렵게 출제됐어요. boon, pejorative, 아니면 ambiguous 이런 단어들이 어휘 문제에서 출제되는 정도의 좀 고난도 어휘 문제에서 출제되는 단어들이 탭스 지문에서 나와버리고 그 지문에서 그냥 흘러가는 필요 없는 단서가 아니고 핵심 문장에서 출제되는 단서들이었습니다. 선택지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을 고르는데 이게 좋다라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라는 A가 좋다고 하는 건지 나쁘다고 하는 건지 조차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셨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한 3, 4일 전에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게 어휘력, 이번 4주 동안 시험 계속 있으니까 이번에만큼은 어휘력을 벼락치기로 많이 끌어올리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만 하셨던 분들이라면 벼락치기 했던 게 많이 나와서 오히려 한두 문제 더 맞추었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 또한 다음 시험에서는 조금은 정상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약간은 어휘력이 좀 어렵게 출제된 시험은 맞습니다. 두 번째, 왜 어렵게 느꼈냐? 두 번째, 지문이 좀 길게 출제된 건 맞습니다. 특히 코렉트 쪽에서도 그랬지만 6, 7, 8번 문제에서 지문들이 상당히 길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너무 또 이제 우리 수강생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7, 8번 특기를 맨 마지막에 풀자 그랬잖아요. 6, 7, 8번을 마지막에 풀어라. 그래서 사실 가장 어려웠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을 그런 문제들을 마지막에 둬가지고 조금 그 문제풀이 할 때 꼬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지문이 그냥 길다고 끝이냐? 지문이 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문이 긴 만큼 탭스가 그냥 어렵게 내는 게 아니에요. 길게 내는 만큼 항상 무슨 말 합니까? 길게 나오면 쏘아보기 단서들이 대거 등장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사실 앞에 1번부터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 7, 8번 변별력이 컸을 만한 문제들인데 여기에서 셋 모두 쏘아보기 단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요, 그 통념 뒤집기 해가지고 우리 항상 훈련하는 게 뭡니까? 뒤집히기 전에 통념 A, 뒤집히고 나서의 새로운 사실 B 해가지고 A, B 중에 어느 게 빈칸에 들어가는지 훈련하잖아요. 이번에는 정답이 뭐가 나왔습니까? A가 나왔죠. 교재 속에 있는 연습 문제 거의 그대로 나온 거죠.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7번엔 뭐가 있었습니까? 7번에는 연결어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지문이 되게 길었는데 중간 부분 건너뛰고 거의 끝 부분에서 연결어들이 한 3개 정도 나와서 연결어 채우기, 연결어 2개, 3개 그 우리 단원에서 훈련하는 지문 유형 거의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손쉽게 맞췄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뭡니까? 동급 나열식이 됐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급 나열식으로 쉽게 풀었을 수 있고, 이번에 6, 7, 8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고난도는 주로 7, 8에서 많이 출제되는데 이번에서는요, 이번 시험은 고난도 문제가 지문의 길이가 길게 출제돼가지고 그 지문 길이로 난이도를 좀 변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쏘아보기를 탑재한 학생들한테는 매우 큰 기회가 됐었을 겁니다. 그쵸?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9번, 10번 넘어가서 연결어 문제들이잖아요. 연결어 문제들이 정말 탭스 우리 지문 구조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9번 문제 뭐였습니까? 동급 나열식이었죠. 동급 나열식 훈련을 하니까 우리는 particularly 그거는 추상구체화잖아요. 추상구체화 유형에 빠지지 않았죠. 우리는 동급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furthermore를 고를 수 있었고, 그 다음 문제 당연히 반전 학습도 훈련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instead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번 시험 유난히,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번엔 유난히 쏘아보기 단서가 대거 등장했던 시험이 돼서 사실 이번이 어려웠지만 또 은근 학생들한테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기대도 한편을 해봅니다.
지문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탭스 기술 교재에는 지문 길이 되게 길게 낸 지문들도 많잖아요. 이런 지문들을 보면서 시험장에 갔으니까 우리는 시험장에서 덜 당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거는 특히 탭스를 오래 봐오신 분들에게 좀 해당이 될 건데요. 평소랑 좀 다른 문제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긴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 Public hearing. Public hearing이 뭡니까? Public, hear, 듣다, 청,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대한 그 뭐 공고가 있었잖아요. 공고가 뭔가 평소랑 좀 다르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노티스라고 해가지고 공고긴 공고인데 갑자기 막 뭐 부동산 관련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가지고 이게 무슨 공고인지 평소랑 다른 생소한 주제가 나와버리니까 공고가 약간은 조금 특이하게 느껴지셨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답도 사실 뭐 공청 해가지고 들어준다 해서 퍼블릭에게 열어가지고 디스커션 한다라고 이해를 뭐 바로 풀었으면 되는데 공청회를 잘 모르셨으면 퍼블릭 히어링 몰랐으면 이것도 약간 애매했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휘력도 좀 어려웠지만 세 번째 포인트 뭡니까? 약간 생소한 지문 유형이 약간 나왔지만 큰 뭐 완전 극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약간 심지어 이거 뭐야 처음 보는데 해서 더 올라갔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번 시험 독해 유형, 독해 트렌드 출제 총평까지 마쳤는데요. 뭐 총 정리를 하자면 많은 얘기를 제가 생각난 대로 쏟아냈습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요. 어려웠다. 그건 확실합니다. 특수학생들이 아니고서야 쏘아보기를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거나 아니면은 어휘력을 제 지난 영상 보고 이번 시험 대비해가지고 어휘력과 실전 감각 기르면서 교재에 있는 실전 세트와 청의 1.3배속으로 훈련을 했으면 뭐 그런 학생들은 어느 정도 방어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학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험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탭스가 한 번 어렵게 내면 다음 시험은 좀 쉽게 출제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나마 다음 시험도 조금은 쉽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평소보다 체감 난이도는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하지만 어느 때와 다름없이 항상 우리는 변수, 이런 돌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탭스의 이론에 맞춰서 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험 고생하셨다, 낙심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시험 최대한 많이 응시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총평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이메일 통해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